안녕하세요, 용현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짠 히어로 덱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을 찍을 때 기준을 약간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승률을 신경 쓰다 보니까 덱의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번 촬영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평소 엑스트라 덱 설명을 할 때 그냥 선으로 넘겨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개 방식이 독특한 덱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엑스트라 덱까지 전부 깔아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어로 덱에서 가장 메인인 이 엘리멘트 히어로 에어맨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어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환했을 경우 덱에서 히어로를 서치할 수 있고, 아니면 필드 위에 히어로 수만큼 상대의 함정이나 마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맨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 얼라이브나 이멀전시 콜로 서치를 해서 에어맨을 일반 소환 후 다시 히어로를 서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에어맨이 지금 준지안이라서 2장이었는데 2장이 다 썼는데 히어로 얼라이브가 나왔어요. 근데 히어로 얼라이브로 부를 카드는 에어맨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히어로 얼라이브로 부를 카드는 여기 섀도우 미스트가 한 장 더 있어요. 섀도우 미스트의 효과는 특수 소환되었을 경우에는 체인지 마법 카드를 패로 추가할 수 있고요. 이 카드가 묘지로 보냈을 경우에는 에어맨과 비슷한 효과로 카드를 서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는 체인지 마법을 서치했을 경우 묘지로 가도 효과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약간 생각을 해보시고 듀얼에서 플레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 2장의 카드는 선택입니다. 포레스트맨과 브레이즈맨은 선택이에요. 포레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스탠바이 페이지에 융합을 서치하지만 이 카드가 스탠바이 페이지까지 버틸 수 있으리라는 장담이 없고, 브레이즈맨은 일반 소환이나 특수환이 되면 융합을 서치한다는 아주 간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가격면에서 비싸고, 이 카드를 커버하기 위해서 마스크드 히어로 강화와 엘리멘트 히어로 노바마스터를 덱에 추가해야 된다는 약간의 리스크가 따릅니다. 즉 브레이즈맨, 노바마스터, 강화 이렇게 3장을 합치면 약 10,000원 정도 해요. 만원 조금 안 되거나 좀 비싸면 10,000원 조금 넘는 그런 가격인데, 그렇게 넣기에는 약간 애매한 카드예요. 자본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즉, 이 두 카드를 넣는 것보다는 제가 추천하는 카드는 비전 히어로 바이온.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초반에서 6,000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나뉘는데, 그 카드는 일반 소환, 특수환 되면 덱에서 히어로 하나 묘지로 보내고 그 묘지로 간 히어로를 제외하면 융합을 서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더 서치하는 게 편하고 가격면에서도 그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승률을 따진다면은 포레스트맨을 빼고 바이온과 브레이즈맨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노바마스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라서 브레이즈맨을 채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되게 마스크 체인지, 이멀전시 콜, 미라클 퓨전, 히어로 얼라이브, 서치 카드 2장에 퓨전 마법 2장에 융합 카드는 3장이나 2종류의 융합 카드까지 3장이나 들어갑니다. 제 덱의 컨셉은 융합을 연쇄적으로 하는 컨셉인데요. 어떤 컨셉인지는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노바마스터 강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소환으로 노바마스터를 소환을 해요. 그럼 노바마스터로 어택을 해서 드로우를 보고 패에 있는 마스크 체인지를 발동해서 강화를 소환하고 한 번 더 어택을 하는 그런 컨셉의 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속성의 엘리멘트 히어로와 모든 속성의 마스크드 히어로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설명했다시피 가격이 되게 높아진 것도 요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3장은 선택입니다. 디코드 토커를 제가 채택을 했는데 디코드 토커 같은 경우에는 듀얼에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다크리벨리온 엑시드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융합 몬스터가 전부 떨어졌을 때 사용하는 엑시드인데 전부 떨어질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떨어지기 전에 듀얼이 끝나기 때문에
이 카드는 선택사항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어니스트 네오스. 어니스트 네오스의 가격은 약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 낱장이 없으시다면 크로니클 퍼스트 웨이브를 사셔서 뽑으셔야 되는데, 이 카드는 어니스트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도 패트랩인데요. 이 카드를 패해서 버리고 필드 위에 존재하는 히어로 몬스터의 공격력을 2,500을 올려요. 아주 좋은 카드예요. 그리고 이 카드의 묘지가 존재할 경우 미라클 퓨전으로 이 카드와 다른 엘리멘트를 제외하고 엘리멘트 히어로 더 샤이닝을 뽑거나, 아니면 묘지에 있는 이 카드를 죽은 자의 소생 혹은 리빙 데드로 살려서 패에서 엘리멘트를 버리고 그 공격력만큼 이 카드의 공격력을 추가해서 어택을 해도 되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정말 유용하게 쓰여요. 마스터롤 4에 들어서 엘리멘트 히어로 어니스트 네오스가 되게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요. 어니스트 네오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증강 효과뿐만 아니라 이 카드로 융합 소재를 사용해서 샤이닝을 뽑아도 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 카드를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꼭 넣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어나더 네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태커용이에요. 1900 일반 소환 가능하고 공격력이 1900이면 타점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샤이닝을 뽑기 위한 융합 소재로도 쓰이고, 아니면 다른 엘리멘틀의 기본 베이스가 된 다음에 다른 속성 엘리멘틀과 섞어서 다른 속성의 융합 몬스터를 뽑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카드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버블맨은 이 카드는 되게 단순해요. 만약에 첫 패가 올 마법하고 에어맨 한 장이 나오면 올 마법을 다 세트해요. 에어맨을 일반 소환하고 에어맨의 효과로 이걸 서치합니다. 패에 이 카드밖에 없을 경우 특수환을 해요. 이때 엑시즈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사용하게 되는 카드인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패에 잘 잡히기 때문에 이런 전개 방법을 사용하기엔 약간 부족하고요. 그냥 이 앱솔루트 제로를 뽑을 때 소재로서 사용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가격은 꽤 싼 편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펙트 벨러입니다. 요즘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막 무지막지하게 전개를 빠바방 해놓고 갑자기 너 끝났어, 어택하면 끝나,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원턴킬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전개를 막기 위한 카드로 이펙트 벨러를 채택했습니다. 물론 하루 우라라나 유령 토끼 같은 경우가 훨씬 유용하지만 저는 머니가 없기 때문에 이펙트 벨러를 채택을 했습니다. 섀도우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 카드가 막 필드에 나뒹굴면은 이 카드가 죽으면 저한테 데미지가 와요. 왜냐면 공격력이 1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카드가 버틸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이럴 때는 에스크리다오를 뽑아갖고 어택을 한 다음에 마스크 체인지로 암귀나 다크로우를 뽑아갖고 다시 한번 어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성과를 내는 신의 경고. 경고 같은 경우에는 2000을 지불하고 특수 소환을 포함한 마법 함정 몬스터 효과가 발동했을 경우 그 효과를 무효라고 파괴하고요. 아니면 몬스터가 일반 소환, 반전 소환, 특수 소환될 경우에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를 무효로 하고 파괴합니다. 아주 좋은 효과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제 탈출 장치가 있는데요. 강제 탈출 장치는 필드 위에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고 그 몬스터를 주인의 패로 되돌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개력이 스고이한 성배 같은 경우 이 카드로 패로 올리면 전기가 중간에서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펙트 벨러가 안 잡혔을 경우 강제 탈출 장치로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겁나 센 어태커가 나왔을 경우 그 어태커를 패로 되돌려서 자신에게 오는 데미지를 줄여도 됩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죠. 성스러운 방어막 거울의 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효과니까 패스를 하고요. 리빙 데드는 말 그대로 묘지에 있는 카드를 살리는데 이 카드는 지속 함정이에요. 이 카드가 파괴되면 살린 몬스터도 파괴가 됩니다. 죽은 자의 소생은 제한이지만 이 카드는 무제한이라서 마음껏 넣으셔도 돼요. 자, 초용합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제한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8,000원이라는 TCG샵에서는 약 7,000원 정도 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발동하고 패를 한 장 버리는 것으로 상대 필드 위의 몬스터와 자신 필드의 몬스터를 선택하여 융합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몬스터를 흡수해서 융합 소환을 하는 거죠. 이 카드가 유효한 점이 뭐냐? 여기에는 모든 속성의 엘리멘트 히어로와 마스크드 히어로가 있어요. 물론 마스크드 히어로는 이거밖에 소환을 못하지만 엘리멘트 히어로는 모든 속성이 다 있기 때문에 자신 필드에 엘리멘트 히어로 한 마리만 있어도 상대 필드에 있는 몬스터를 쿰척쿰척 맛있게 먹은 다음에 몬스터를 소환해도 아주 이득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뭐 되게 한 장밖에 없는다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이 카드가 뭐 한 5번 듀얼에서 3번 정도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추가하시는 게 좋고요. 융합 같은 경우에는 융합 서치 카드가 있기 때문에 3장을 넣었고요. 뭐 이건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마스크드 체인지, 미라클 퓨전, 융합 같은 경우에는 2장씩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3장을 다른 몬스터나 함정으로 채워 넣으셔도 됩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스타일이니까 저의 소개하는 레시피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변형을 하셔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부터는 엑스트라 덱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멘틀과 마스크들을 이제 짝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아까 예시로 들었던 노바마스터와 강화. 노바마스터는 이 카드로 어택을 해서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면 덱을 드로우할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약간 사기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전개할 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2600에 낮지 않은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택거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강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드 체인지로 노바마스터나 여기 브레이즈맨을 체인지 시켜서 뽑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묘지에 엘리멘트 히어로 곱하기 100씩 공격력이 올라가는데요. 이 카드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에스크리다오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노바마스터로 이미 2장의 엘리멘트를 소재로 썼기 때문에 묘지에 2장이 존재하고 노바마스터까지 묘지에 가기 때문에 총 3마리가 모이면 2500의 공격력을 가지게 돼요. 혹은 전턴에 사용했던 소재로 인해서 공격력이 최대 평균적으로 3000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이걸로 어택을 하고 한 번 더 강화를 뽑아서 어택을 하게 되면 상대한테 무지막지한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콤보도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이번엔 마스크드 히어로 베이퍼와 앱솔루트 제로입니다. 앱솔루트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묘지로 필드를 벗어나게 되면 필드 클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 필드에 물 속성 곱하기 500씩 올라갑니다. 베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신 이 카드는 몬스터 효과, 마법 함정 효과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효과죠. 타점이 2500이라서 이 카드로 어택을 하고 마스크드 체인지로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이 카드를 소환하게 되면 거기서 체인이 발생합니다. 체인, 마스크드 체인지가 1, 이 카드가 2가 됩니다.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면 필드 클린이 되고 갑자기 얘가 튀어나와요. 그럼 직접 공격을 할 수 있어요. 2400이지만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카드로 효과로 인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드 히어로 중에 마스크드 히어로 베이퍼 말고 물속성이 하나 더 있어요. 마스크드 히어로 애시드라는 카드인데 그 카드는 타점도 이 카드보다 높지만 가격이 26,000원입니다. 구하지 못했어요. 네, 제가 구하지 못했고요. 뭐 아쉽긴 합니다. 저도 그 카드 가지고 싶었는데. 이번엔 바람 속성 히어로들입니다. 바람 속성 엘리멘트 히어로는 그레이트 토네이도가 있고요. 마스크드 히어로는 2마리입니다. 신풍과 블래스트. 먼저 마스크드 히어로를 설명해 드리자면 신풍은 2700의 낮지 않은 타점을 갖고 있으며 효과는 그냥 상대 몬스터는 한 마리밖에 공격을 못해요. 한 마리밖에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몬스터가 5마리씩 막 풀필드를 차지하고 있어도 5마리 중에 한 마리밖에 공격 선언을 못하고요. 이 카드가 전투로 상대 몬스터를 파괴했을 경우 한 장을 드로우합니다. 이 카드는 노버마스터 효과랑 비슷하고요. 블래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으로 싼 편인데 효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카드가 특수한 데쓸 경우 상대 필드에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고요. 그 몬스터의 공격력을 절반으로 합니다. 또한 한 턴에 한 번 500 라이프를 지불하고 상대 필드 마법 함정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 카드를 주인의 패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효과죠. 그리고 그레이트 토네이도도 사기입니다.
이 카드가 융합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발동합니다. 상대 필드 위에 있는 전 몬스터를 공격력을 절반으로 합니다. 어머. 타점도 2800으로 높은 타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 몬스터가 아무리 5000이라도 절반으로 시키기 때문에 오광이나 신트루스 드래곤, 뭐 신트루스는 요즘에 쓰지 않지만 그런 카드가 나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바람 속성 엘리멘트 히어로였습니다. 이렇게 바람 속성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끝내겠고요. 이번엔 땅 속성입니다. 땅 속성 같은 경우에는 엘리멘트 히어로 가이아와 마스크드 히어로 다이안이 있습니다. 마스크드 히어로 다이안을 대부분 안 쓰세요. 왜냐면 효과가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하는 거는 융합이란다. 로망 플러스 승률 덱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전 속성을 다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효과를 보니 제가 이 카드를 구매하고 나서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타점 2800에 이 카드가 전투로 상대 몬스터를 파괴하면 덱에서 히어로 몬스터 레벨 4 이하를 특수환할 수 있어요. 에어맨, 미스트, 블레이즈맨 세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특수환하고 그 카드의 효과로 이 카드는 융합을 서치하고 저 카드는 마스크 체인지를 서치하고 이 카드는 몬스터를 서치하고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마법 함정 몬스터를 서치하면 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이아는 2800에 낮지 않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가이아 같은 경우에는 한 턴에 한번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을 절반을 하고 그 카드만큼 올려요. 다크리벨리온 엑시드 드래곤의 효과와 비슷한 효과지만 이 카드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콤보도 나쁘지 않아요. 절반으로 하고 어택하고 마스크 체인지로 뺑 하면 이제 나쁘지 않죠. 이번에는 마스크드 히어로 광화와 엘리멘트 히어로 더 샤이닝입니다. 광화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상대 필드에 몬스터 곱하기 500씩 올리는데 뭐 샤이닝이 다 정리해줄 거니까 정리해주고 나서 광화로 마스크 체인지하고 으택 하는 그런 콤보고 샤이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융합이나 그런 걸로 뽑지 않고 미라클 퓨전으로 뽑습니다. 왜냐면 샤이닝 효과가 제외되어 있는 엘리멘트 히어로 곱하기 300이 올라가요. 즉 이 카드 효과를 쓴 턴 이 카드는 묘지로 가겠죠? 그럼 묘지에 있는 엘리멘트 히어로와 어니스티 네오스로 미라클 퓨전을 해서 이 카드를 뽑으면 이 카드의 타점은 3200이 됩니다. 아주 좋은 효과죠. 3200으로 어택을 하고 마스크 체인지로 강화를 뽑고 강화로 어택을 해요. 이건 누가 봐도 좋은 효과예요. 이건 누가 봐도 물론 뭐 블랙홀이나 경류장 다른 효과에 취약하다는 게 함정이지만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퍼 효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엔 어둠 속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성 같은 경우에는 엘리멘트 히어로 에스크리다오와 마스크드 히어로 암귀, 마스크드 히어로 다크로우가 있습니다. 암귀랑 다크로우는 선택이에요. 그냥 다크로우 2장 넣든가 암귀 2장 넣든가 상관은 없는데 암귀 같은 경우에는 2800의 타점에 직접 공격하면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다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효과도 나쁘지 않은데 이 카드가 필드에 존재하면 상대 뮤즈로 가는 카드는 다 제외돼요. 아주 좋은 효과죠. 그리고 덱에서 카드를 한 장 패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패 중에 무작위로 한 장을 선택해서 제외할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전개를 막을 때 쓰고 이 카드는 어택할 때 쓰는데 에스크리다오 다음으로 나올 카드는 암귀고 암귀 다음으로 나올 카드가 다크로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에스크리다오는 아까 설명했던 마스크드 히어로 강화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묘지에 존재하는 엘리멘트 히어로 곱하기 100씩 올라가고요. 일단 기본 능력이 2500이기 때문에 100만 올라가도 2600으로 높은 타점을 갖게 됩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죠. 암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공격을 할 수 있지만 대신 직접 공격했을 경우에 데미지가 1400만 들어갑니다. 뭐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일반 몬스터를 공격을 해도 뭐 낮지 않은 타점이니까 바로 부실 수 있겠죠? 마스크드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편이지만 엘리멘트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12,000원 하는 가게도 있어요. 샤이닝 4,000원 이거는 스트럭처에서 나오니까 빼고 이거는 4,000원 15,000원 2,000원 이렇게 고가의 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덱은
약간 자본이 풍부하신 분을 기준점으로 했기 때문에 좀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덱을 짤 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해달라고 저는 처음에 부탁을 했고, 그냥 덱도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고가의 카드를 넣어서 덱을 짰습니다. 지금까지 용이와 퉁이었고요.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구독하기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